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30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이죠. 이재명 대표 본인 거, 그 다음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그 다음에 그와 연관돼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배임, 이런 재판, 대장동 재판, 하여튼 굉장히 여러 개가 한꺼번에 진행이 되니까 어디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이제 헷갈리는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쌍방울 대북 사업 중에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이런 게 있었죠. 이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계속 그 증언을 쏟아내고 객관적인 사실도 다 나와 있고, 2018년 10월에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방북을 해서 북한의 스마트팜, 그러니까 농장을 가서 이거 말고 스마트팜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 후에 와서 경기도의회에 남북협력기금을 쓸 수 있도록 추진을 했는데 그게 실패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이행 못하니까 북한의 카운터파트죠. 김성애 아태평화의 무슨 실장이라는 사람이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김성태 전 회장이 그럼 우리가 그걸 대신 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500만 달러 대개 한 66억 정도 되는 그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화영 씨가 자기 재판에서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부인합니다. 그거는 쌍방울의 대북 사업이지 경기도와 무관하다. 지금 이 상태까지가 언론에 보도된 거거든요. 경기도와 무관하다. 물론 객관적인 진술, 증거 모든 걸 봐도 이화영 전 부지사는 오리발이죠. 그러나 여하튼 재판이라는 게 꼭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대개 공방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그게 뭐냐? 코스닥 상장사인데 거기에 대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도 김 씨인데, 이 사람은 자금 조달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아까 66억 원 정도 된다고 했죠? 이걸 이제 대납하기로 한 뒤에, 스마트팜 사업을 북한에서 좀 확장을 해볼까? 이러면 돈이 이제 훨씬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금 조달 전문가라는 사람을 접촉을 한 거죠. 좀 자금을 조달해달라. 그러면 북한에 우리가 스마트팜을 이렇게 많이 하고, 노동력은 풍부하니까. 그래서 협력을 해서 앞으로 어떠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을 접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접촉한 거는,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헤지펀드라든가 이런 해외 자금 유치 이런 걸 좀 해달라는 건데, 이 사람이 김성태 전 회장한테 그런 거죠. 아니, 이게 지금 대북 제재가 있는데 어떻게 거기 북한에다가 그런 투자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이 사람한테 경기도가 전폭적으로 보증하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게 말로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문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금 조달 전문가라는 김 씨가 김성태 전 회장하고 만나서 김성태 전 회장하고 나눈 대화를 회의록의 형태로, 그러니까 김성태 김성태 본인 이렇게 회의록의 형태로 정리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김성태 전 회장이 거짓말했을 가능성 없죠. 왜냐하면 자금 조달을 해야 되니까 이 자금 조달 전문가인 김 씨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사실인지를 경기도에 확인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대북 제재인데 북한에 어떻게 현금이 들어가느냐, 어떤 방식으로 보증했나, 이런 것들을 틀림없이 확인을 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문건으로 남아있다. 이 문건을 검찰에 제출한 거죠. 언제 때께 생각나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네이버가 정진상 씨를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 정진상이 뭘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것까지도 다 내부에 문답 형식으로
문건을 만들어서 네이버에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때 털렸죠. 이거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과 이 자금 조달 전문가가 만나서 나눈 대화를 그걸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검찰에 제출을 한 거죠. 제출을 해서 그때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가 전폭적인 보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일 개연성.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경기도와는 무관한 사업이다라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다 하는 게 문건으로서 입증이 된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 자금 조달 전문가를 법정에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곧 나와서 이화영 당신 말은 거짓말이다 하는 거를 설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한다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렇지만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충돌하는 국면으로 재판이 진행이 돼 있었는데 그 재판의 저울추가 이제 김성태 전 회장 쪽으로 확 기우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충분히 입증된 진술과 문건이 나왔고 이화영 재판에서 곧 이 자금 조달 전문가라는 사람이 김성태 전 회장과 나눈 대화 이게 이제 법정에서 증언화할 가능성 증언화하겠죠? 그렇게 되면 재판부가 보기에도 이화영이 그동안에 거짓말을 했다는 심증은 가지고 있었지만 분명하게 거짓말한 증거가 나왔다라고 인정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되면 이화영 재판도 이제 꽤 진척이 됐습니다. 이게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북송금 관련해서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가 거짓말을 했고 그럼 이화영 전 부지사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결국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손에서 딱 꼬리를 잘랐던 건데 그 꼬리에 이어진 몸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다. 이뿐만 아니고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한 것 중에 김용 당시 경기도 대변인한테 이러저러한 북한과의 협상 내용 같은 거를 보고를 했다. 이런 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 과정에서 김용한테 검찰이 나와서 좀 진술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용이 지금 보석으로 풀려나 있죠. 거절했다. 여기까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용은 김성태 전 회장과는 밥 한 번 먹은 게 전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에 또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김용과 만난 거 전부 세 번 누구 주선으로? 이태형 변호사 주선으로. 이태형 변호사는 누구죠? 쌍방울에 사회이사를 했던 사람.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등등 여러 가지 변호를 했었고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이태영 변호사가. 그 이태영 변호사가 김성태 전 회장과 쌍방울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과 술자리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 도지사와 전화통화를 연결시켜줬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죠. 전화통화 연결해준 적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지만 그렇게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하고 있는 그 사람의 주선으로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김용과 김성태가.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이다. 그러면 김용의 거짓말. 이것도 또 이제 입증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 이재명도 당시 경기도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문제를 이화영, 김용선에서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데 자르는 흔적이 남아서 계속 몸통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단계고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적어도 이화영까지는 빠져나갈 수가 없고 그러면 부지사가 대북송금을 알고 컨펌을 해줬는데 보증을 해줬는데 그러면 그거를 도지사는 몰랐다? 이거는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 되겠죠. 재판부가 그 정도까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지사가 하는 일을, 이게 무슨 정당에서, 정당판에서 뭐 사무총장이 하는 일을 대표가 몰랐다. 정당판은 가능한데 행정조직에서는 불가능하죠. 붙자 붙은 사람이 하는 일을 정 책임자, 도지사가 몰랐다 하는 거는 행정조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뭐 판사도 충분히 알 테니까. 그렇게 따지면 결국 이재명 지사 쪽으로 대북 송금 문제가 몇 발짝 더 진전이 됐고, 김성태, 김용의 만남 문제도 김용의 주장이 자꾸 사실과 다른 것이 드러남으로써 결국은 이재명 지사 쪽을 향해서, 당시 지사 쪽을 향해서 검찰의 수사가 훨씬 진전돼 가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부에서 이제 워낙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재판과 함께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게 막 헷갈려서 도대체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건지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면 이제 올 하반기에는 이런 재판의 결과들이 또 하나씩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년 4월 총선을 맞이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뭐 여러 조사에서 보면 민주당이 이런 와중에서도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높다. 뭐 대단히 좀 이례적인 현상이죠. 뭐 지지율은 또 늘 변하는 거니까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재판 수사, 이게 좀 너무 지지부진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갖게 됩니다. 뭐 그게 전략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 또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국민들도 많다 하는 것도 검찰이 좀 아마 인식을 하고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